네, 캠방송 인터뷰. 오늘은 대한민국 태권도의 살아있는 전설 김종찬 고문님과 ITF 소속 고문이신 한삼수 고문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건강은 다들 어떠십니까? 건강 아주 좋습니다. 네네.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네. 이 인터뷰에 초청해 주셔서 태권도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서 기분이 네. 더욱 좋습니다. 네, 네. 이제 한삼수 고문님은 작년에 이제 한번 또 저희 그 캠방송에 출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이번 대회 참여차 이렇게 방한을 하신 거죠. 지금 두 분 다 캐나다에 지금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네. 특별히 저는 국제 태권도 연맹에서 주관하는 태권도 행사가 요 있다고 해서 네. 그 위트니스를 초청해 주셔서 저는 아주 감개무량하게 왔습니다. 네네. 그 굉장히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하시게 된 것으로 알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감회가 또 남다르겠습니다. 좀 어떠세요? 아주 엑사이팅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내가 몇 번은 왔습니다만 국제 태권도 연맹 행사에 참석하기는 제가 49년 만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네네. 감개가 정말 무량합니다. 네네. 그때와 49년 전에 대한민국과 지금 그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의 한국은 좀 어떻게 달라져 있나요? 엄청 다르죠. 그 놀랄 정도로 발전이 되었고 네. 47년 전 한국민들의 생활과 오늘의 생활은 엄청난 거리가 있는 생활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발전이 된 거죠. 네. 한삼수 고모님은 이제 저희 방송에 몇 번 나오셔서 시청자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시는데 두 분이 어떻게 해서 인연이 되셨는지 우리 한삼수 고모님께서 좀 말씀 좀 해줄 수 있나요? 우리 김종찬 원로님은 원래 그 태권도 탄생 때부터 창설 멤버이시고 네. 또 특히 ITF가 창설될 그 66년도에도 최홍희 그 창시자님과 같이 ITF를 창립하신 그 멤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내에서는 못 뵀어요. 네. 캐나다 가가지고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ITF의 창시자이신 최홍희 장군님하고는 이 태동 때부터 이렇게 좀 만나셨는데 어떻게 그 두 분의 인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이제 그분은 저는 57년도에 제7사단 태권도 교육대에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네네네. 이제 그분을 직접 만나기는 이제 내가 이당 성당할 때 60년도에 네네. 처음 배웠죠. 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철학이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1955년도에 29사단이 사단장을 계실 때 태권도라는 이름을 명명하고 56년도에 가서는 우리 조국의 역사의 일부분이신 화랑 패턴이라든가 화랑형이라든가 네네. 춘무형이라든가 또 삼일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을지형 그다음에 운암형이라는 것 이제 5가지를 만들어서 전 육군에 보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태권도 시작은 다른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 국군에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그래서 네네. 그때 이제 소문에 그분이 장군으로서 네.
다른 무도를 하는 것보다는 태권도를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태권도를 보급해야 되겠다는 그 철학이 좋아서 네, 저는 평생 네. 그때부터 계속 이 국제 태권도 연맹 네. 전 태권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참 무척 힘이 들었어요. 태권도라 그러니까 그것이 뭐 짜장면 중에 하나인지 그 뭐 우동 중에 하나인지 대한민국 국민들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그 운동을 하면서 인사가 태권 그 이제 구호를 부르게 시작한 거지. 아, 그 네.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네. 옛날에 그 각 나라마다 무도는 조금씩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태권도라는 것은 대한민국 군에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그 애국심이 충정했다는 것은 태권도의 그 패턴을 보면 네. 우리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뭐 창시자께서 부르면 저는 운자로도 뛰어갔지요. 네. 그 보통 군대에서 이 태권도가 시작됐다는 거는 저는 사실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럼 군대에서 시작됐다면 아마 그 교본이라는 것도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첫째 군에서 태권도를 가리키게 된 근본 목적은 군인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했는데 이선 장군이 되어서 보니 다른 무도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애구심이 많으신 네. 분들은.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태권도란 걸 만들어서 태권도 영을 할 때는 국내에서도 반대가 무척 많았습니다. 네, 네. 질투도 많았고요. 네, 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겨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이제 소개하자면은 태권도는 1955년도에 이름을 지은 건 틀림없는 일이고 네. 1956년도 7년도에 태권도 패턴형을 만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네. 그것을 정군에 가르쳤고 네. 그다음에 1962년도에는 KBS TV 방송에 우리가 제일 처음 가서 시범을 했어요. 오프닝. 아, 네. 그때 아나운서가 임태근 씨였어요. 아, 네. 심지어는 다음 쇼를 잊어버릴 정도로 흥미진진하게 보였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최홍희 장군이 말레이시아 대사를 떠났습니다. 네, 네. 이제 말레이시아 대사를 떠나고 난 후에 한국 정부가 네. 강압적으로 네. 한국에 있는 무도는 다 통합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면은 어떻게 5.16 군사 쿠데타 난 후에지. 네, 예. 그러면은 박정희 정권 때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박정희 정권 때죠. 네, 네. 그때 이제 백중기 소론이라는 분이 네. 최명신 장군을 소개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나 하니까 태권도의 태, 네. 그다음에 방수도의 수, 네. 공수도 수. 네. 지금 아직 그건 일부만 하면 가라되는 말이거든요. 네, 네. 그 수로 집어넣어서 태수도 협회가 탄생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태권도만 하는 우리로서는 태수도가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 국군에서는 네. 태권도를 한 거죠. 심지어는 저는 국방부 초청으로 육해공군 해병대 사범 초청 교육을 할 때도 제가 가르쳤습니다. 네. 그게 이제 64년도인데 거기서 운동을 가르쳐 그 사람들이 다 본 부대로 돌아가서 태권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공군 같은 데서는 그 인사참모가 저를 직접 초청을 해서 전투단에
당수 군수도 사범들을 공군사관에 이렇게 집합시켜서 훈련을 열심히 내가 가르친 예도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일부나 이 김포 전투장에서 파일로트들이 반수바람에 태권도도 하기로 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박 전투장장으로부터 전역 대접함을 얻어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이 태권도가 왜 국내에서는 이렇게 조용하냐 하는 문제죠. 네. 그래서 그게 여태까지 가슴 아팠는데 네. 요번 ITF 네. 경기에 위트니스를 초청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남다른 또 감회가 그렇습니다. 네, 있었을 그렇습니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삼수 고모님, 네. 지금 국내를 떠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정확히? 43년 됐습니다. 40년 되셨어요. 그럼 거의 지금 반세기가 됐다는 얘기인데, 한국에 이제 돌아오고 싶을 생각은 없으세요?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누구라도 고향에서 살고 싶겠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살다 보니까 더욱 더 향수가 그립고 네. 여기 한 번씩 방문할 때도 참 여러 가지 감회가 있지만 여기 와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네. 왜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조만간에 그런 어떤 좋은 그 기회가 마련되기를 저는 좀 갈구하겠습니다. 네. 저는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정부 차원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김용찬 고모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현재 정부의 초청으로 북측 ITF 임시 시범단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시범 연기를 하고 또 시범단들이 또 방송에도 출연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모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네. 태권도 이름을 세계에 알려졌고 또 알리는 데는 뭐 일조했다고 보겠지만도 네. 이북의 태권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한삼수 고문도 계시지만 80년대부터 시작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국제 태권도 연맹을 대표해서 이어왔다는 것은 그건 넌센스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최홍희 창시자가 돌아가신 후에 네. 이 참 많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네. 그 분열된 기구 중에 크게 나누면 한 서너 개 단체가 되죠. 네. 그 중에서도 이 회장이 하고 있는 비엔나는 한 15%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현재 이런 네. ITF에. 네. 그러한 사람이 국제 태권도 연맹을 대표해서 시범을 왔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얹지 않고 그다음에 나는 작년도부터 분산돼 있는 전 ITF를 다 한테 모여서 모이지 않으면 51%도 모이면 네. 그것이 이제 세계연맹과 통합을 재결합을 하는 거지요. 네. 왜냐하면 내가 82년도에 김웅년 총재가 있을 때 그걸 통합을 사인을 한 본인이죠. 한 사람의. 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살리고서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세계적으로 많은 혼동이 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이북에 사는 것이 진짜 ITF 전부인가 네. 이런 오해를 주면은 참 곤란하다는 네, 문제이죠. 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특히나 대한민국 군대에서 태어난 태권도가 네. 이북에서 시범하러 왔다. 그 조금 나로서는 이해하기 네. 참 어렵죠. 저 고모님의 그 의견도 있으시고 또 한간에서는 그 남북 스포츠 교류를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 남북 통일의 어떤 그 토대가 되기 위해서 그 정략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도 좀 이해해 줄 만한 부분은 아닌가요? 아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네. 저는 별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러나마 이 주체가 네. 조정원 세계연맹 회장이 서두르서 했다 한다면은 네. 이거는 참 유쾌한 일은 아니라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당시 이북팀 온다 해서 그 IOC 위원장 토마스인데 내가 편지를 보낸 일도 있어요. 그는 좋게 이야기해서 한 20%도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인데 뭐 깎아내릴 필요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일에 그렇진 않기를 희망하지만 만일 조정원 씨가 IOC 위원이라도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추호라도 있다면 그건 참 건전한 시범이 아니지요. 그러나 아마 남북 간에 태권도 교류를 한다. 그것도 뭐 저는 3, 40년 전부터 내가 구상했던 거기 때문에 네. 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마 어떠한 정치도 체육이나 무도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문제.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장훈 씨가 정치가 해결돼야 정치가 위에 있지 않느냐. 그게는 난 동감할 수가 없지요. 네. 왜 그러냐니까 정치가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가 태권도 위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태권도라는 건 정말 신성한 거 아닙니까? 체력 단련뿐 아니라 이 정신 수양도 되고 서로 간에 인격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무도인데 그 위에 어떤 정치 단체가 있다는 것은 나로서는 좋게 이야기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나는 좋게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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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은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하나 되자. 그 참 스로가는 이익이죠. 네. 그러나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세계 연맹으로 봐서도 좋은 일 아니고 ITF로 봐서도 슬픈 일이죠. 네. 하여튼 그 분야는 대한 태권도 협회와 이북 태권도 협회가 교류를 해서 남북 간의 그 어떤 화합 차원의 일부분을 담당한다. 그런 것은 아주 좋은 생각으로 봐요. 하지만 세계 태권도 연맹과 국제 태권도 연맹을 대표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당국자들이나 이 실무자들은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북하고 어떤 이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하면은 대한 태권도 협회와 조선 태권도 협회가 타협을 해서 이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어디 세계 태권도 연맹 국제기구하고 이북에 있는 태권도 협회가 한다면 이북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ITF에. 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북이 ITF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거기도 ITF 회원 국가인 것은 틀림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문제로 해결을 해야지. 네. 이게 어떤 국제 기구가 여기 인볼브 된다는 것은 네, 제가 네.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나도 동감이죠. 네. 그 두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스포츠와 정치 간의
정치와의 어떤 그런 부분은 네, 분명히 좀 구분이 돼야 된다. 네, 하는 그렇습니다. 점에서 예, 제가 그 정도로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우리 오랜만에 예, 고국을 또 이렇게 찾아오신 두 고모님을 위해서 테너 김기열 씨의 네, 선구자라는 노래를 아, 좋습니다. 네, 좀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성적 푸른 소른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람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 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용들의 우물가에 밤새 소리 들릴 때 뜻깊은 용문교에 달빛 고이 비친다. 이 역한을 바라보며 화를 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아, 잘하셨습니다. 네. 반세기를 두고 이제 우리 고골 방문하셔서 또 이런 또 선구자라는 노래를 이렇게 들으시니까 또 기분이 또 예사롭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감개무량합니다. 네, 두 분의 눈가에서 눈물이 또 촉촉하게 젖으시는 모습이 네, 제가 보기에도 참 뭉클합니다. 계속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의 장시자인 그 최웅희 장군님하고 이제 태권도를 만들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 태권도를 만드실 당시에 그 취지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때의 형태가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를 했을 거란 말이죠. 지금의 2017년도의 태권도와 네, 그때 당시의 태권도에 차이점이 있으시다면 나름대로 저 김준창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말씀해 예. 주실 수 있는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대한민국 테스트 협회가 생기고 시합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합 규정이 금도호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차고 우리 국회의사당에서 시합도 했어요. 그리고 손으로는 세계연맹에서 손으로는 테스트 협회에서 손으로는 얼굴을 공격 못하게 했습니다. 네. 손으로는 호구만 때리고 발로는 얼굴도 차고 네. 허리도 차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합 규정에 따라서 훈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합 규정을 그때 테스트 협회가 시합 규정을 잘 못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올림픽에 가서도 발로만 가지고 싸우는 경기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닭싸움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오리지널 원래 태권도 철학은
손과 발 명실 두 개를 다 써야 된다는 것이 태권도의 원칙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 태권도 협회에서 그 호구 시합을 자꾸 주장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주로 주장하던 사람이 이제 이종호,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이종호 관장, 그다음에 이제 윤교윤, 그게 이제 엄민규 씨도 가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원래 태권도 교육을 시키지 않고 네. 발만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거나 옆에서 가거나 발만 얼굴에 닿으면 득점하는 시합이 되고 있으니까 이 관객이 없는 겁니다. 관객이 없다가 보니까 프로페셔널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가 없는 경기 규정을 만들어서 그 프로가 없는 경기를 지행하고 있으니 세계연맹의 규정이 참 희망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김웅yon 씨는 내 이야기를 한마디 들은 건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호구로 세운 것은 82년도에 내가 건의한 것 때문에 호구는 섰습니다. 그때 그라브를 끼워서 얼굴도 공격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오늘 태권도가 달라졌지요. 네. 그런데 국제연맹에서는 지금도 손과 발이 명실이 공개합니다. 네. 만일 이 방송이 만일 내일 모레라도 나와서 ITF 경기 시합을 하는 걸 원카트라도 한다면 그 대조가 단장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웅yon 씨가 태권도 명칭을 알린 거는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태권도 원래 태권도의 보급에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요. 아, 네. 반대로 우리 김용찬 고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거와 현재의 태권도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좀 변질돼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네, 네, 방향이 좀 다르게 좀 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한삼수 고모님, 한삼수 고모님께서는 지금 죄송합니다만 공인 몇 단이시죠? 9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9단이시면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겠는데, 그 혹시 젊으셨을 때 혹시 싸움에서 져보신 적은 있으세요? 길거리 싸움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길거리 싸움을 한 적은 없어요. 도전은 많이 받았습니다. 네, 한 번도 그 도전에 응해보시지는 않으셨고요. 도전을 시범적으로 하고 네. 아니면은 그 아이디어로 네. 해서 이 격퇴시키고 그랬죠. 네, 네. 근데 해외 특히 나가서는 도전을 많이 받았죠. 초창기 때. 네. 뭐 박싱 선수한테도 받고 네. 길거리 싸움꾼한테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different case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걸 현명하게 대처했죠. 뭐 격파로 시합하자 네. 하면 그 친구들이 우리를 격파를 이길 수가 없죠. 네. 뭐 무릎을 꿇고 자, 내가 공격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공격을 해봐라. 누구라도 그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서로 준비된 상태니까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너 변호사한테 가서 이 편지를 받아와라. 네. 너의 생명이 없어져도 네.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모면합니다. 네. 왜냐하면 도전을 받아서 싸웠다. 내가 이겼다 해도 내가 얻을 게 없고 내가 지면은 그 자리를 또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을 직접 받는다는 건 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한삼수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태권도인이 가져야 될 네, 또 마음가짐이 아닌가 네. 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태권도의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후세들이 태권도를 그 지향하고 있는 또 태권도인들이 앞으로 가져야 될 네, 마음가짐이라고 할까 뭐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또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태권도의 산증이라고 하시는 우리 김종찬 고모님, 네, 그리고 ITF와 함께 또 반세기를 또 외국에서 또 ITF 태권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한삼수 고모님을 모시고 네, 장시간 동안 네,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ITF다, WT다. 그것이 과연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을까요? 태권도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퀘스천 마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네.